45세 순자산 20억.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기 은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값비싼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의 정적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지옥 같던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 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오늘은 돈만 보고 질주한 조기 은퇴가 어떻게 삶의 가장 큰 함정이 되는지, 그 처절한 고립감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독한 함정에서 빠져나와 진짜 행복을 찾는 법은 무엇인지 뼈아픈 현실과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민준 씨라는 한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김민준 씨가 파이어족을 결심한 건 평생을 회사에 바친 존경하던 선배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허무하게 밀려나는 모습을 본 그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선배의 텅 빈 눈빛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저렇게 소모품처럼 버려지진 않겠다. 내 삶의 통제권은 내가 되찾겠다. 그 결심은 분노에 가까웠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오직 탈출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한 재테크 블로그에서 본 4% 법칙을 자신의 성경으로 삼았습니다. 은퇴 후 연간 생활비 8천만 원을 쓰기 위한 목표 원금 20억 원. 그 숫자는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월급의 70% 이상을 덜어내 미국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VTI 같은 ETF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는 밤새 파랗게 질린 계좌를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고,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이러다 평생 모은 돈이 휴지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에 질려 몇 번이나 매도 버튼을 눌렀다 취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려졌던 선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40대 중반, 그는 목표했던 20억을 달성하고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한가한 골프장의 잔디 냄새, 새 차의 가죽 냄새, 남들이 뼈 빠지게 일할 시간에 마시는 낮술의 짜릿함에 온몸으로 취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울리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동료에게 전화가 와도 대화는 겉돌았습니다. 김 부장, 이번에 새로 온 상무 말이야. 그들의 세상에서 그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고 난 뒤 찾아오는 지독한 소외감.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더 아팠습니다. 대기업 김 부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에 그냥 쉽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처럼 직업은 생계수단을 넘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사라지자 껍데기만 남은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현실의 역습은 더 차가웠습니다. 퇴직 후 날아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20억 자산과 금융소득이 고스란히 반영돼 매달 수십만 원이 마치 벌금 같은 건보료가 청구됐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는데 그 돈 때문에 새로운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고급 원목 책상에 앉아 얇은 고지서 한 장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민준 씨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파이어족에 대해 세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탈출이 곧 목표라는 착각입니다. 김민준 씨는 회사라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은퇴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짜 파이어는 시간의 자유를 얻어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김민준 씨는 목적지 없이 배를 띄운 선장이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경제적 자유가 곧 행복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옵션이라 믿었습니다. 한 기고문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10가지를 써보라는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목록에는 포르쉐 타기나
한강뷰 아파트가 아니라 아내와 손잡고 동네 공원 산책하기, 딸과 시시콜콜한 수다 떨기 같은 것들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김민준 씨는 돈 버는 법은 치열하게 공부했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은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 혼자의 자유를 꿈꾸는 착각입니다. 경제사상가 칼 폴라니는 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자유 말입니다. 실제로 파이어족 카페에 이 외로운 길 동지가 있어 위로가 된다 는 글이 넘쳐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고독한 성에 자신을 가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자만의 자유는 결국 고립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시간 부자로 다시 서는 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퇴 전 행복 지도부터 그리는 것입니다. 돈 계획만큼이나 시간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은퇴 후 내 마음을 뛰게 할 일 5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유튜브로 기타 배우기, 아내와 전국 5일장 투어하기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이 표류하지 않게 막아줄 단단한 닻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관계에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필요해지기 전에 사회적 관계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처럼 지금부터 지역사회 활동, 동호회, 관심사가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십시오. 실제로 파이어족 관련 카페에서는 정보 교류를 넘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티타임을 열며 외롭지 않은 파이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2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닌 전환입니다. 한 은퇴자가 규격화된 삶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한 것처럼 당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새로운 무대를 찾아보십시오. 재능 기부, 소규모 컨설팅, 혹은 평생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공부도 좋습니다. 시간을 파는 직장인에서 가치를 나누는 전문가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조기 은퇴는 분명 매력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관계, 소속감,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다면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경제적 자유의 성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외로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퇴 계획서 가장 윗부분에 이 질문을 크게 적어 두십시오. 나는 이 모든 돈과 시간을 얻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과정이야말로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기 은퇴를 하셨거나 목전에 두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